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아침 8시 4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점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저는 카메라 출동 이상로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월 22일 날 삼성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0일 날 영실을 기해서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서울 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원이 늦어질 거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 있었을 때 유영하 변호사는 분명히 걸어다니시고 일상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으시고 식사도 잘 하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최보식 기자가 대단히 위중한 것으로 그리고 퇴원이 늦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그 책임은 서울 삼성병원에 있다. 왜냐하면 삼성병원은 박근혜 대통령 같이 그렇게 주요한 공인을 치료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치료를 무슨 치료를 잘못해서 더 악화됐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병세가 더 악화된 것이 아니라면 중간중간에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병세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야 하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점을 좀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 삼성병원장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울 삼성병원, 삼성 서울병원장님에게 보낸 공개 편지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길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삼성 서울병원 병원장님께 드리는 공개 편지입니다. 원장님 귀하, 저는 카메라 출동 이상로 기자입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회복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삼성 서울병원 원장님과 의료진 여러분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안위와 건강은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1월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하셨고 12월 30일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인으로서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해 계신 것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퇴원이 예정보다 늦어진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보도는 삼성 서울병원 주변과 박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을 간접 취재한 결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삼성 서울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이 사실인지. 둘째, 박근혜 대통령의 퇴원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셋째,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의 몸이 되신 지가 한 달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 병원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그동안 한 번도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는지. 넷째, 혹시 제3자가 병원 측에 박근혜 대통령 건강 상태에 대해 발표하지 말도록 요청했거나 퇴원을 늦춰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는지. 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병원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첫째, 저는 오늘 2시에 원장님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면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라고 제가 어제 밤에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2시에 가겠습니다. 병원장이 저를 만나 주실지 또 제가 면회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삼성병원은 최근의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의 병세가 더 악화됐는지, 또 악화되지 않고 그것이 오보라면 왜 오보가 나오도록 병원 측은 그동안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책임은 삼성 서울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인 삼성서울병원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오늘 삼성서울병원장께서 저를 맞아서 자세한 브리핑을 해 주실 것으로, 또 박근혜 대통령을 면회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뵙게 된다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침묵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할 겁니다. 침묵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마하십시오. 종로, 서초, 대구 중 한 곳에 출마하십시오 라고 하는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지금 태극기를 들었던 우파 후보들 중에 한 분을 대통령으로 추천하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가장 쉬운 방법,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 하나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 우리 공화당의 조은진 후보나 아니면 신자유당의 김경재 후보 둘 중 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고 나머지 사람은 종로나 서초로 보궐선거에 나가도록 하고 대통령 본인은 대구로 출마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구체적 제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한 사흘 전에 이런 방송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좌측의 상단의 사진은 전광훈 목사님이시고 지금 이것은 밑에 배경사진은 광화문 광장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우파 지도자들이 5년간 투자는 과연 효과적이었느냐는 겁니다. 저는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우파 지도자들이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동력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략적 목표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전략적 목표가 있었다면 우파 후보, 번듯한 우파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경쟁 중이어야 하는데 우파 지도자들이 전략적 목표를 세우지 않고 그냥 사람들 불러 모으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지지율을 가진 우파 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또 분여지척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워커힐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워커힐에 모여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지난주 목요일 날 사진입니다. 안철수와 그 다음에 윤석열이를 단일화하자라고 하는 모임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모두 아마 틀림없이 그동안 5년 동안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지도자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분들은 전략적 목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적 목표가 없으니까 지금 허둥댄다. 이리저리 허둥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히 워커힐에 모여서 이거 안 되겠어. 큰일 났어. 이거 안철수하고 윤석열이를 단일화해야 돼. 라고 하는 단일화 토론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워커힐에 모입니다. 이 워커힐파들은 오늘 또 모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문항 공청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립니다. 예, 참 아쉽습니다. 아쉽세요. 우리 우파 지도자들이 조금 더 현명했다면, 그리고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에 애국 우파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였는데, 저를 포함해서, 저는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우파 지도자들이 모두 전략적 목표가 없었다. 여기서 반성해야 될 점은 저를 비롯하여 목사님 그리고 많은 우파 지도자들이 반성을 해야 한다. 저렇게 워커힐에 모여서 허겁지겁 식사하시면서 비싼 식사하시면서 안철수 제발 단일화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추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배달된 그 중화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중화일보 선국기 기자가 오늘 새벽 0시 2분에 송고한 기사입니다. 안철수 단일화 가능성을 묻자 0%입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거듭된 질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 0%인가 재차 묻자 네, 없다라고 답했다. 그는 후보는 공식적으로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해도 당내에서는 물밑 접촉으로 투트랙 방식으로 단일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기자의 물음에 물밑 접촉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 본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나서서 맡겠다. 제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은 캠프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안일화를 추진할 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걸림돌이 될 거란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그거야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나. 정권 교체가 되느냐 마느냐의 가장 큰 책임은 제1야당에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반사 이익에 기댄 정권 교체는 위험하다. 독선적이고 미숙한 국정 운영으로 180석 민주당의 이리저리 치일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안 후보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당 후보를 누가 압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정권 교체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안철수 씨는 단일화의 뜻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엔 그 태극기를 들었던 우파 후보들은 지금 허둥대고 있습니다. 급하니까 워커힐에 모여서 매주 회의만 하고 계시는데 그 회의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으로 뭉쳐야 한다는 결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단일화 하기 싫다는 안철수를 억지로 단일화해라? 하겠습니까? 그분이? 오늘 새벽입니다. 전 체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를 했던 김태산 씨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은 애국자입니다. 김태산 씨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좌파들은 바보가 아니다. 내가 며칠 전에 선거 조작은 이미 끝났다라는 글을 썼더니 나보고 이상한 소리 할 바엔 북한으로 돌아가라는 분들이 있었기에 몇 자 적겠다. 지금 일부 우파 보수들은 돌아가는 형사가 자기들이 빠는 윤에게 유리하게 흐르는 것 같아 보이고 당선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벌써 정권 교체에 운운하고 문재인을 감옥에라도 보낼 것 같은 기분에 붕붕 떠 있다. 착각들 하지 마라. 좌파들 당신들처럼 멍청하지 않다. 그들이 어떻게 강탈한 정권인데 자기들이 죽으려고 가만히 앉아서 정권을 떼어줄 것 같은가? 이해찬이가 앞으로 20년 아니 그 이상 50년도 자기네가 집권할 것이라고 한 말을 벌써 잊었는가? 그런 자들이 왜 이재명 같은 자를 미끼로 던져놓고 수수방관하는지를 생각이나 해보았는가? 좌파들은 잔인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북한과 중국이 버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들 모두가 좌파들이 돈주머니다. 그렇게 돈 많고 무서울 게 없는 힘과 언제든 테러까지도 잔인한 자들이 손에서 힘없는 백성들이 가진 선거표 한 장으로 정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은 하지도 말라. 자유민주주의라고? 종북 좌파가 국제공산 세력과 야합하여 정권을 강탈한 지금의 한국이 선거로 정권을 결정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정말로 특등 머저리들이다. 그리고 사람, 특히 정치하는 자들을 함부로 믿지 말라. 특히 한국의 정치가들은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도 서슴없이 팔아먹는 자들임을 명심하라. 탈북자 말이라고 우습게 듣다가 개망신 당하지 말고 3살 난 어린아이 말이라도 들을 건 새겨들어라. 그리고 윤석열이 끝까지 가게 되면 보수 배신 안 하고 온 가족 끌고 가서 윤석열에게 찬성 투표해라. 걱정들 말라. 그러니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일, 즉 당신들이 바라는 대로 윤석열이 보수로 전향하여 좌파들을 청산하는지 내가 꼭 지켜볼 것이다.
라고 하는 글을 김태선 씨가 오늘 새벽에 올렸습니다. 이분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요. 나라 걱정에 참 잠을 못 이루신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뵈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나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이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는다라는 책을 보면 참 반듯하신 분이다. 도덕적으로는 반듯하신 분이다. 근데 조금 뭐라 그럴까, 그냥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그분은 제가 말씀 죄송합니다. 이 책에 181쪽인가요? 죄송합니다. 예, 181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고 그로 인해 비록 정권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나라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는 훗날 역사할 것입니다. 라는 이 글에 대하여 제가 오늘 만약 박근혜 대통령을 뵙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많은 국민이 반대하지만 그러나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뺏겼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훗날 역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나서세요. 훗날 역사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right now, 지금입니다. 일어서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삼성병원에 갑니다. 삼성병원장을 만나게 될지 박근혜 대통령을 면회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의 상당 부분이 삼성병원에 있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려 드립니다. 기사가 삼성병원에서 나왔다라고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썼어요. 주부식 기자가 삼성병원 주변에서 들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삼성병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니다라든지 기자가 거짓말을 기사를 썼다든지 아니면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됐다든지 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알려야 될 책임은 삼성병원에 있다. 삼성병원장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시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메라 출동 기자입니다. 기자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기자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바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 기자이고 그런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서울병원은 국민들이 알 권리를 막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국민들이 알 권리를 막는 그 후폭풍은 삼성서울병원이 져야 할 것입니다. 결코 삼성서울병원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금액이 아니라도 적은 재정적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건강 상태나 제대로 알고 나서 얘기하는 게 순서이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하실 건가요? 라는 글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갑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줄 사람은 병원장입니다. 제가 병원장님을 뵙고 박근혜 대통령 건강 상태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이라면 면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답변이? 두 번째, 또 이러한 댓글이 있습니다. 이보세요.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정치인은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용해 먹어야 되는,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을 이용해 먹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잘 살기, 우리가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한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목표라면 국민이 다 나가서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누구를 고용하면, 누구를 뽑아주면, 누구를 이용하면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국민입니다. 따라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된 표현이다. 맞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지 마세요. 아니요, 천만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올바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 하나라는 것이죠. 표현이 좀 거칩니다. 이용해 먹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정치인은 국민들이 이용해 먹을 대상이 정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그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느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국민들은 정치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국민입니다. 그리고 표입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미안한데, 나는 당신들에게, 국민들에게 이용당하기 싫어. 그러면 정치인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 되는 겁니다. 또, 부분적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세력이 있는데, 그런 세력에게는 난 당신들에게 이용당하기 싫어. 그럼 나머지 사람들에게만 이용당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 나는 이상로 당신 같은 사람한테 이용당하기 싫어. 오케이. 그러면 빠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얘기입니다. 정치를 우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는 정치인이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가장 믿음직한, 그리고 자유우파 사상을 가진 매우 뭐라 그럴까요? 바람직한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화하지 말라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명령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세요. 지금 당신보다 더 똑똑한, 당신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으니 당신이 나오세요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분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걸어다닐 수 있는 능력이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포기해야죠. 모르잖아요.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그분이 지금 삼성병원에 계시는지 삼성구치소에 계시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삼성병원입니까? 삼성구치소입니까? 예? 이게 삼성병원이에요? 삼성구치소예요? 모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되신 지가 지금 한 달이 가까우는데 박근혜 대통령 본 사람이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삼성서울병원이 한마디라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일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 먹으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만큼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말할 거예요. 나는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신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당신 이용 좀 당해달라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게 기자예요. 저는 카메라 출동 기자입니다. 기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후 2시에 삼성서울병원 원장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여러분께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